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게 제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되게 안일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공격의 그런 강도가 높고 어느 정도 악랄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민간인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이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자기 자국으로도 전쟁의 여파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과 특히 이제 저기 뭐야 이례적인 것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수익을 정지하게 됐고, 뭐 애플도 판매를 중단하게 됐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러시아도 전쟁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이 상황을 아마 예비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랑 같이 경제 규모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과의 그 경제로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 중국도 이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편을 드는 국가도 좀 있는 것 같은 걸로 봐서는 러시아가 자기가 버티려고 하면 진짜 훨씬 더 많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도 엄청 불편할 거란 말이죠. 이게 국민들은 이런 것에 이렇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거를 잘 견뎌가고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예. 거래 정지가 러시아 ETF 거래 정지됐죠. 예.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러시아 ETF도 상장 폐지될 것 같아갖고 휴지 조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FDR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7개 분야의 57개 하위 기술에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유럽 및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FDPR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으나 이번에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거쳐 한 발짝 늦게 포함됐다. 자, 이 얘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만든 제품은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을 미국이 쓰면서 우리 말을 들을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국가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재하는 수단으로까지 쓰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될 때, 미국의 통제 하에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FPDR 면제를 했다는 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신뢰 존중의 의미는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매출은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러시아에 지금 아까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에 수출할 그런 반도체를 취소했다. 안 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러시아에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하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장사를 못 하지 않을까요? 그 영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장기간 러시아가 이렇게 장기간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도 못 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자,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요국들은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느냐?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VTB와 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등 90여 개 금융기관의 거래를 차단했다. 첨단 제품 및 부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푸틴 최측근과 이들의 가족, 신흥 재벌을 제재하고 있다. 벨라루스 금융기관과 개인 24명을 제재하고 있다. 그럼 뭐 이렇게 자산도 동결하고 뭐 요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압류하고 했다고 하죠. 유럽 EU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유럽 내 자산을 동결했다. 그쵸? 이게 아까 요트 동결했나? 그런 것 같은데, 러시아 금융시장의 70%를 겨냥한 제재를 결정했다. 수출 통제를 통한 정유시설 등 개량 차단해 석유 산업에 타격을 줬다. 러시아의 항공기와 항공산업 관련 부품 수출 금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영국은 런던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차단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사위인 키릴 샤말로프 등 재벌 5명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했다. 독일은 대러시아 핵심 제재로 꼽히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했다. 근데 이건 뭐 중단했다는 거지 폐지한 건 또 아니잖아. 그럼 언젠간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제가 러시아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된 게 원자재잖아요. 어쨌든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거잖아. 러시아는 그냥 안 팔고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호주랑 중국이랑 싸울 때 호주도 그러니까 중국이 뭐 호주 너네 석탄 안 살 거야 이랬는데 호주는 그래 사지 마. 야, 나는 그냥 안 팔아도 돼. 근데 고통은 누가 당했어요? 고통은 중국이 당했잖아. 예, 석탄 못 사갖고 석탄 가격 막 오르고 막 요소수 가격 오르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러시아도 어차피 땅속에 묻어있는 가스고 땅속에 있는 뭐 원유인데 안 팔면 됐어.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럼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에너지부터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는 에너지 나중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럼 이게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이 중단한 것이 과연 정말 제재냐? 그냥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그냥 나중에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 에너지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결국에는 미국에서 사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선업도 주가가 올라가고 뭐 운송업도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랬죠. 그러면 결국엔 이건 거꾸로 미국만 좋아진 일이 아닌가. 참 러시아가 그러니까 원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 땅도 잘 만나야 돼. 땅 밑에 그 원자재들이 막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보면 유전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좋은 땅에 있는 걸. 자, 캐나다는 항공 IT 분야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러시아 고위 인사 등 제재. 한국은 대러 독자 제재는 아니지만 대러 수출 통제 등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이건 뭐 딱히 뭘 안 하겠다. 눈치만 보고 있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적당히 이익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예. 근데 대한민국의 입장상 참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못하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이게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본 러시아 개인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 대상 자산 동결, 반도체 등 범용 러시아 수출 규제. 근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런 제재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상황을 겪어가면서 배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때도 있고, 근데 좀 억울하죠. 왜? 우리가 타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투자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 그 일개 개인의 욕심과 국가에 대한 신념이 전 국민에 대한 뭐 그런 단합력도 아니고
몇몇 개인에 대한 개인의 그런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피난을 가야 되고 뭐 투자로 해서 손실을 본 것도 뭐 억울하지만 실제 그 국가에서 살고 있다가 집이 부서지고 동네를 떠나고 타국으로 그 뭐야 그 체육관 같은 데서 막 뭐라고 갖고 뭐 폴란드 이런 데서 받아줘가지고 그런 데서 사는 거 생각하면 그게 사람이 할 게 아니잖아요. 6.25 때 남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처럼 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동체 사회라고 해서 각국의 그런 발달된 각자의 전문화된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는 지구촌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야 되느냐? 이게 참 억울하고 좀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이제 별개고 이게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다 보면 휴지 조각이 되고 원금을 다 잃고 이러한 상황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 하한가 맞는 경우 많고요. 거꾸로 상한가 맞는 경우도 많고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는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본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움직이는데 이 자본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 우리가 엔데믹 사태가 오고 팬데믹이 종결되고 리오프닝 사태가 와서 여행주와 운송주와 항공주가 막 주가가 막 올라갔단 말이죠. 아니 전쟁 나가지고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예?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그 리오프닝에 대한 압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과 관련된 운송과 관련된 이런 주식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여행주가 올라갈 거야. 그 여행주에 몰빵하게 되면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시장도 겪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단계로서 또 하나 배우고 조금 더 조심해서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전쟁 난다 그러면 그 나라 ETF는 무조건 다 갖다 팔아야겠네. 자,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의 뉴스를 알아봤고요. 네, 한 주간의 뉴스는 이렇게 이제 끝났고, 저는 이제 매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고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는데 오늘은 매수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매수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주 글로벌 4차 산업 IT 러시아 선진국 MSCI 미국 러시아를 내가 샀죠. 미쳤죠. 이거 이 가격에 내가 사다니 이걸 상장 폐지될 겁니다. 이거 예, 가슴이 아프네요. 미국 다우존스 30, 위로스탁스 배당, 대형고 배당 10TR, 배당 성장, 주도 업종, FN 골프 테마, 200IT, 5대 그룹주, 반도체 포함, 에너지, 화학, 2차전지 테마, LG그룹, 삼성그룹,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유한양행, 참좋은여행, 한국토지신탁, 한국항공우주, 한독을 매수하였습니다. 자, 매도는 팔라딘 선물, 원유, WTI 원유 선물, 콩선물, 농산물 선물, JYP엔터, 경동도시가스, 대우조선해양, K탐리치,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하였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는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하락하면 매수한다는 기준에서도 러시아는 제외되고, 러시아 관련된 ETF는 매도의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돼요. 예, 하락을 많이 했을 때는 매수가 많이 되고 상승을 많이 하면 매도가 많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라딘과 원유, 콩선물, 농산물 선물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상승된 원자재와 원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였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도시가스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이것도 매도하게 됐습니다.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 가스선을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의 제재가 더 길어지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제재가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배송, 운송, 그리고 가스에 대한 운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건 좀 그런 게, 대우조선 해양에서 LNG선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뭐 판매를 하게 되는 데까지도 한 2년, 3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을 뭐 2년, 3년까지 할 것도 아닌데, 이거를 바로 예측을 해서 뭐 수주를 받아갖고 제작을 해서 뭐 뚝딱 만들어갖고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한 3년치를 앞당겨서 지금 선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 2713.43 전주 대비 1.37% 상승했고요. 코스닥 900.96 전주 대비 3.27% 상승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은 저는 누적 수익률 11.10 전주 대비 1.21%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18.03 전주 대비 6.75% 하락하였습니다. 투자 수익, 그러니까 매수하고 있는 양도 엄청 많고 매도는 좀 적게 됐으니까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전주 대비 상승을 했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상승했던 게 이게 피부로 와닿진 않아. 이게 마치 막 더 떨어진 것 같아, 주가가. 근데 코스닥을 보면 3.21%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주간 시장 상황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워낙 등락률이 셌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든 장이다.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뭐 그런 거지 같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고 뭔가 그 정확하지 않은 투자는 안 하시고 차라리 쉬는 게, 아니면 ETF나 지수를 추정하는 ETF나 뭐 배당 관련된 ETF에 분산하여 투자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투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어려운 시장. 근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게. 미국은 고점 대비 한 15% 떨어진 게 1년이 안 걸렸죠. 그죠?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사이에 고점에서,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약간 어깨까지 왔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2개월인데 저희는 거의 1년간 지지부진하게 상승도 있었고 하락도 있었고 막 횡보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전쟁 여파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을 겪으니까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는, 제 주변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주식 이런 거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시장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뒤돌아보면 이럴 때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가 나의 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투자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가 이럴 때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이 계속 낮춰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의 투자 개념과 내가 좋게 보고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 그 기업의 가치들을 확인했다면 원하는 가격에 왔다고 생각하고 나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이 망해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지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함께 이렇게 힘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이제 풀리고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도 따뜻한 봄과 함께 새싹처럼 새로운 수익의 새싹이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